자, 보십시다. 자, 우리 이제 화학 배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화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돼.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 게 화학이에요. 화학이란 그래서 화학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물질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변화에 관한 얘기. 우리가 배우는 화학원에서는 2, 3단원이 물질에 관한 얘기야. 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라든가 그게 원자나 분자 같은 애들이겠죠. 그리고 또 물질의 성질 같은 것들은 좀 뭐 화학 2나 여러분이 대학 가면 배울 거예요. 화학 2를 안 하면 그거 배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변화에 관한 부분이 1단원과 4단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겠죠.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물질은 어떻게 나눠지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순물질과 혼합물들이에요. 순물질을 한다면 순물질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혼합물은 뭐냐면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혼합물을 순물질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면 분리라고 그럽니다. 분리. 자, 분리라고 그러고 이 분리는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리하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쭉 밑에 보면 정리를 해놨는데 뭐 다양한 분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첫 번째는 뭐 거름 모르는 사람 없겠지? 거름전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승화가 있어요. 승화. 자, 승화라고 하면은 승화는 그 승화성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체에서 날아가는 물질들이 있는데 요오드라든가 드라이아이스라든가 나프탈렌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애들을 갖다 분리할 때 뭐 우리가 화학원에서 이거 승화법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어요. 분별 결정,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엔 분별 중류 봤었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주는 거. 이 분별 깔때기가 있는데 분별 깔때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물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면 이 분별 깔때기는 이게 섞이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 층하고 밑에 층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위에가 핵산이라고 한다면 뭐 밑에는 물층이에요. 수용액 층.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개가 이제 분리를 할 때는 밑에 층을 갖다 좀 이렇게 여기가 콕이 있거든. 밑에. 그 콕 이렇게 여다지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열면은 밑에 물만 쭉 따라내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분별 깔때기.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다 익숙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다시 물질을 분류해 볼게.
자, 그러면 혼합물하고 순물질로 나눠지는데 이 혼합물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그게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균일 혼합물은 뭐냐? 뭐 이런 거야. 말 그대로 혼합 비율이 일정해요. 혼합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혼합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 농도라는 거 배웠을 거야, 그지? 농도가 일정하다 이거야. 어디를 취하든 위에나 아래나 옆이나 모두가. 그래서 얘가 뭐 설탕물 같은 애들이겠죠. 그러면은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 예, 잘 알고 있는 용액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 용액이라는 거 요번 단어는 일단은 배우죠. 용액의 어떤 농도에 관한 얘기 배울 겁니다. 불균일 혼합물. 얘는 혼합 비율이 일정하지 않겠죠. 그치?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위나 아래나 이런 어떠한 혼합돼 있을 때 이 혼합된 상태에서 이제 그 비율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뭐 흙탕물,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우유가 조금 특색 있는 혼합물이죠. 여러분 볼 때도 우유가 마치 균일한 것 같지만 우유를 따라두면은 밑에는 좀 진해지고요, 위에는 묽어져요.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이 우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있고요. 요번에는 순물질과 화합물로 나눠지는데, 순물질이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지는데, 자, 원소 볼게요, 원소. 원소 어떤 물질이냐면, 얘는 앞에 호시라는 단어하고요, 뒤에 물질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걸 원소라 그래요. 붙여서 호돈소 물질. 자, 그래서 이 호돈소 물질은 자연계 내에서 어떤 물질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화합물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화합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을 갖다 뭐로? 이 원소로 이렇게 나누는 걸 분해라 그래요. 물론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분해가 일어나고 뭐라 그래요?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화학적 변화.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호돈소 물질을 또 두 개로 나누게 되면요, 금속도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도 있어요. 금속은 Na, 마그네슘, 뭐 철, 구리 같은 애들을 금속이라 하고요. 비금속이라 한다면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럼 이런 호돈소 물질들이 자연계에 있다가 얘네들은 서로 이제 그 각각의 반응성에 의해서 서로 이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뭐가 되냐? 이게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요. 화학 반응을 하는데 금속, 비금속이 반응하기도 하고 비금속끼리도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합물은 HCl, H2O, NaCl 이런 애들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을 분류합니다. 일단 물질은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지. 물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순물질이에요. 그렇겠죠. 화합물을 다루든가 아니면 뭐 호돈소 물질을 다루든가 다루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분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얘를 물질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좀 봅시다. 자, 물질은 뭐로 되어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뭐 원자로 되어 있어요. 뭐 분자로 되어 있어요. 아는 건 두 가지밖에 없구나. 그제? 그럼 우리가 좀 선행을 했으니까 뭐 이온들도 알 텐데 물질은 말이죠. 원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구성 입자가 각각 달라. 예를 들어 원자야. 원자가 이제 의미가 이렇게 되거든.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가리켜서 원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를 원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얘들 이제 원자라는 개념과 원자가 있으면 우리가 금방 원소가 있었잖아. 원소. 얘들 차이점을 갖다 얘기하자면 의미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자, 원자라고 하면은 얘는 입자의 개념이야. 입자. 원소라 그러면 우리 배웠었지? 호돈소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뭐냐면 성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원소예요.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이라는 물질이 있고 과산화 수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두 물질은 아예 성질이 다른 애들이죠. 그지? 성질이 다른 애들인데 자,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지? 뭐하고 뭐죠? 뭐 수소하고 그 다음엔 산소가 만나서 뭘 만들어? 이게 H2O2죠. 자, 물과 가산화수소를 이루는 성분은 같아요. 그죠? 그런데 두 물질의 성질이 다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원자수와 배열에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 2개, 자, 산소 원자 1개. 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입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탄소 원자로 되어 있는 애들, 흑연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SiO2, 얘를 뭐라 그러면 석영이라고 그러죠. 석영.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규소, Si, 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탄소 원자가 계속해서 결합되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여기 또 뭐 있을까? 다이아몬드는 여기 탄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구조를 이루냐면 그물 구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쪼개다 보면 결국 뭐를 만나게 되냐면 이렇게 탄소 원자 하나를 만나게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석영도 그래요. 석영도 이제 규소가 있으면 이게 Si죠. 여기에 산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또다시 규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집니다. 자, 우리 유리할 때 잠깐 설명했었던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계속 쪼개면은 SiO2는 절대 못 만나. 왜? SiO2가 있는 것이 아니라 Si와 그 다음에 산소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쪼개다 보면 규소를 만나든가 산소 원자를 만나겠죠. 그죠? 뭐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분자. 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 입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갱이야, 알갱이. 자, 수소가 불에 잘 타요. 수소 불에 잘 탄다고. 자, 그러면 수소가 불에 잘 타는 건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분자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소 분자가 얘네가 이제 불에 잘 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물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런 어떤 물 분자가 있어요. 자, 이 물 분자를 우리가 마시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제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도 굉장히 많겠죠. 그럼 앞에서 보면 앞에서 배웠던 뭐야? 탄소화물. 이거 통으로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온. 자,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자예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를 띤 입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NaCl이라든가 CaCl2라든가 이런 애들.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고 C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온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이런 전기를 띤 입자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온에 관한 얘기는 화학결합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원자 분자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게 어떠한 이유에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원자를 나오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분자가 나오게 된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법칙은 아니고 다 배웠던 법칙들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입자에 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러한 입자가 나오게 된 배경, 법칙이죠. 법칙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원자의 구조는 뭐 지금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전하.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이때 양성자와 전자의 비가 1대1이란 거. 그 다음에 질량. 자, 질량비는 1대1인데 이때 전자는 그냥 닥치고 무시하는 거야. 전자가 하나 더 많든 10개가 없든 무시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를 표시할 때 이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양성자수. 근데 모든 원자가 무슨 원자냐면 중성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이자 무슨 수와 같아요? 전자수와 같죠? 질량수. 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를 더해준 것 같아요. 그지? 양성자 중을 더해준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원자들이 중성자, 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대1이거든요. 여기 이제 45도면은 1대1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얘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원소들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원자보다 증가하면 뭐가 좀 많다는 뜻이야? 중성자가 좀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소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그 다음엔 중성자를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양성자 하나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수소라 그러고 이렇게 쓰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쓸 땐 수소라 쓰고 2라고 쓰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면 수소가 되고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두가 수소 아니에요? 모두가 수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원소? 동위원소. 그렇죠.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는 얘는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원자가 동위원소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수소만 갖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탄소가 있는데요. 6번이에요. 근데 질량소가 12짜리도 있는데 13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염소 17번이에요. 근데 얘는 35짜리도 있는데 37짜리도 있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있어.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냐면 이제 원소들이 안정한 원소가 되면서 다시 말하면 탄소 13짜리가 12짜리가 되면서 방사선을 내놔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모든 물질에서 이제 자연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 자연 방사능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도 있죠. 이게 뭐죠? 아이오딘이지?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그 항암제였어요. 방사선 치료할 때.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 같은 거 할 때 이 아이오딘을 쓰는데 요게 그 용량이 지나치면 바로 죽어요. 그 아이오딘에 노출되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 한 3일인가 5일인가 그럼 죽어버립니다. 자, 그렇듯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이와 같이 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나 비율이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을 표시한 게 뭐라고요? 주계류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또 지난번에 뭐 중학교 때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주계열부터 해가지고 원자가 나오게 된 법칙과 분자가 나오게 된 법칙을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선행을 할 때 부족한 내용들은 이번 기회에 채워가면서 문제도 많이 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화학이 아이고 참 쉽구나 뭐 이렇게 느끼게 될 거야. 알았지? 자, 교재 빼먹지 말고 가지고 다니세요. 예, 수고했습니다.